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친구, 사전에서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은 지금 친구하면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때로는 특별하거나 대단하지 않더라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언제든 찾아가 보면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 투데이도 오랜 세월 그런 친구 같은 존재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휴가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10만 원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어제 오전 기준으로 신청자가 벌써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인하공전 관광경영학과 김재호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알레르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뜻한 날씨인데요.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과 충청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예술적인 천재성이 느껴지는 앨범 A Night at the Opera의 수록곡입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가득 찬 퀸의 You're My Best Friend 띄워드리면서 2018년 4월 1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요즘에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휴가 지원 제도가 계속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휴가만 바라보고 사는 직장인 여러분들 괜히 한 번씩 눌러보게 되죠. 근로자에게 2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휴가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20만 원을 적립을 하면 기업이 10만 원, 그리고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40만 원의 휴가비가 만들어지죠.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이 제도의 신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요, 어제 오전 기준으로 신청 기업이 1,700여 곳, 해당 인원은 2만 1,000여 명이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면 직장 내 휴가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지, 아직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하공전 관광경영학과의 김재호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이제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랑스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프랑스 체크바캉스 제도, 외국은 이런 사례가 일찍이 있었나 보네요. 예, 유럽을 중심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있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조차도 휴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외국은 이런 휴가 지원비 얼마나 준답니까? 과거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정부가 좀 주도를 했는데요. 예. 이제는 재단을 만들어서 정부가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예, 그 민간 기업들과 연계해서 할인 프로모션이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초에는 정부가 나섰지만 그게 이제 마중물이 돼서 나중에는 민간까지도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군요. 예. 그러면 이 지원금,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도 10만 원을 적립하는 건데 현금으로 받나요? 현금으로 인식될 수는 있지만요. 예. 이거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적립 포인트 형태로 되고 그 쇼핑몰에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원금을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을 때 그것을 어디에 쓸지 용처를 알 수 없으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그 제도를 만들어 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추후에 어디다 썼는지 뭐 체크카드를 주고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아예 쇼핑몰에서 활용하도록. 예.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 쇼핑몰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그게 포인트를 이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휴가 용품을 살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마련된 건가요? 전용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국내 여행으로 일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까지도 폭을 넓혀놓으면 문제의 소지가 다수 있어서요. 그래서 국내 여행 상품이라든가 이제 패키지 상품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콘도나 호텔의 숙박시설, 그리고 뭐 농촌여행, 체험여행, 테마파크 입장권 같은 체험 관광시설 중심이고요. 교통도 포함됩니다. 아, 여행 패키지를 판매하는 거군요. 어떤 네. 물리적인 물건을 차고 파는 쇼핑몰이 아니라. 예, 뭐 숙박시설이나 체험시설 입장료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달 27일에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한 3주 정도 지났고요. 신청 기간이 오는 20일까지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네요. 네. 아, 하루 평균 한 1,500명? 그 정도씩 지원을 했다고 해서 어제 오전 기준으로 한국 관광공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2만 1,000여 명 정도?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없나요? 사실은 요번에 할 때 2014년도에 이미 시범사업을 한번 해봤을 때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을 많았는데 다행히 그 예상했던 인원을 넘어서 좀 고무적인 일인데요. 지금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청을 했군요. 예. 그러면 2014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을 때도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미달했을까요? 그게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정책,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이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한시적 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이고요. 또 갑작스럽게 시작을 해서 홍보 부족이라든가 사실 이 휴가는 문화체육관광부만 나서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부라든가 예, 산자부 등이 다 개입이 돼야 되는데 예. 이 부처 협조가 그 당시에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이 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근로자가 20만 원을 먼저 적립을 하고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주는 건데 예.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이 인당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내는 부분은 부담스럽다고 하는 기업은 없을까요? 2014년부터 제가 좀 기업들 좀 만나봤는데요. 예. 생각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휴가 이미지가 좀 많이 변화가 됐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예를 들면은 이 제도를 활용을 하니까 기업 내에서 공인된 제도, 휴가 제도라고 인정이 되니까 기업도 부담이 안 되고 예, 근로자도 부담이 안 되고 또 하나가 실제로 기업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대상 기업이다라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취업 고용하는 데도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식이군요. 예. 저는 또 괜히 중소기업들 뭐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중소기업에다가 근로자 휴가비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 원씩 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담을 넘어서는 다른 뭐 이미지라든지 길게 봤을 때 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은 이제 금요일까지니까 하루 이틀 뭐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 2만 명을 최초에 목표로 삼았는데 2만 명이 넘어서 이게 선착순인가요? 혹시 2만 명 넘으면은 그만 더 이상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계획으로는 선착순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상황이 2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4년도를 좀 많이 참고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미달했기 때문에 2만 명 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넘어서 좀 놀랐을 것 같기도 해요. 정부 당국자가. 네,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휴가비를 지원해 준다면은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제도에 근로자들이 관심이 뜨거운 이유, 학자가 보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휴가에 대한 인식이 좀 예전보다는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쉬는 것이 우리 삶의 증진이 되고 노동의 효과가 난다는 것들을 1차적으로 좀 근로자들의 인식이 좀 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시간이 최대한 좌우를 하는 건 아니구나. 예. 생산성 높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쉼을 줘야 되는구나라는 휴가에 대한 여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게 가장 우선적이고요. 많은 선진국들도 처음은 저희 나라 같았습니다. 처음에 노동 중심으로 갔다가 지금은 노동과 휴가가 균형적으로 잡힌 그런 기업 문화를 좀 바꿔나가 있는데 저희도 그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2만 1,000명 정도 어제 오전 기준으로 이 휴가비 지원 제도에 신청을 했는데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 규모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 문화 자체를 바꾸기에는 이 제도가 역시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휴가 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우리 기업 사정 알면서 놀러 가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고 휴가지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게다가 정규직들은 할당된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나서서 뭐 연차 쓰는 그런 움직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휴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휴가를 가도 되나 허락을 받고 가야 되고 휴가 가면은 휴가 가는 동안 급여가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냐. 이게 전체를 이끌고 가기에는 부족한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선진국에서 근로자 휴가 문화를 개인적인 몫으로만 여기지 않고 기업하고 정부가 같이 해결할 과제로 사회적으로 제도화했거든요. 예.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우리의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놀러 가는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라는 논란의 우려도 있는데요. 이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중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은 돈을 지원해주고 한정적인 부분이지만 프랑스처럼 이게 어떤 재단이 되고 시스템화돼서 돈 지원이 아니라 시스템을 지원하는 제도가 된다고 하면 그때가 되면은 이제 작은 중소기업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될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정책되는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기업의 대체 업무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예. 그게 고용하고 취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방학하고 학원 문화도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단순한 이렇게 노동 휴가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사회 여건을 같이 변화시키는. 예를 들면 프랑스는 이 체크 반캉스를 위해서 여름방학에서 가을방학의 일정을 좀 늘렸던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 전반적인 여가 휴가 문화의 마중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인 로드맵을 정부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휴가 지원 사업을 가지고 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더 크게 봤을 때요. 우리의 노동 문화라든지 휴가 문화 자체가 바뀌려면은 이런 제도와 더불어서 아까 그런 시스템과 더불어서 혹시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 못 하신 것 중에서. 일단은 이 사업을 이렇게 접근하면서 기업과 그 노동 근로자들 그리고 정부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정부가 휴가 지원 제도를 확장 시스템화하면서 기업은 휴가 저축제도 같이 올해 못 쓰면 내년 그 후년에 저축하는 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좀 더 확대해야 될 거고요. 근로자도 최종적으로는 휴가를 못 쓴 거에 대한 비용을 기업으로부터 받기보다는 그거를 소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같이 가져가야만 기업도 윈윈하고 근로자도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 휴가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부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 부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본이나 중국도 이미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가 휴가 문화를 선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정당한 휴식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공전 관광경영학과 김재호 교수 설명 들으셨습니다. 1955년에 데뷔한 여성 보컬입니다. 코니 프란시스의 곡 베케이션 듣고 잠시 뒤에 뵙죠.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건강한 이야기 코너, 오늘은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요. 어제도 이 시간에 신청곡 보내주신 분인데요. 워낙 또 신청곡을 이 시간에 잘 맞게 보내주셔서 오늘 한 번 더 신청곡 틀어드립니다. 2116번님이 오늘부터 사랑하는 딸이 중간고사 시험을 치릅니다. 벚꽃이 피었을 때 놀러 가고 싶어도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어서 봄나들이는 꿈도 못 꿉니다. 새학기 첫 시험 그동안 공부한 실력으로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딸이 즐겨 부르는 노래 신청곡으로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1부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네, 이야기가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건강한 이야기 코너.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이렇게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련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미세먼지는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요. 일교차가 커서 환자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요즘은 감기 환자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감 때문에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네. 두 가지 유형이 한 번에 그때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일교차가 커지니까 또 전형적인 감기 시즌이 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근데 봄철이기 때문에 감기와 더불어서 호흡기가 많이 불편할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황사, 미세먼지, 게다가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질병 이름인가 아니면 어떤 증세인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걸까요? 예, 알레르기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몸에서는 외부에서 어떤 경로로든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들어오면은 면역 반응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막고 퇴치하고 죽이는 작업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알레르기라는 것은 이 면역 체계가 오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롭지 않은데 우리가 매일 만나거나 또 호흡기나 또는 음식을 통해서 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질병, 예를 들어 두드러기라든지 아니면 비염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질병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질병이고 알레르기 자체는 의학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알레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무엇인지 강재헌 교수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알레르기 관련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알레르기라는 것이 사실 처음부터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있다가 좀 증세가 약화되는 경우도 있고 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렸을 때는 없던 것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제일 흔한 경우는 아무래도 어릴 때 심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좋아지는 경우인데요. 네네. 반대의 경우도 꽤 흔해요. 그래서 면역
문제 없다가 똑같은 접촉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는 어른이 돼서 면역에 과도한 반응, 즉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면역 체계가 외부의 어떤 물질, 이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예. 제 주변에서 별의별 알레르기를 다 봤는데 또 흔한 것 같으면서도 흔치 않은 알레르기가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밀가루 안 들어가는 음식 거의 없으니까 과자, 그렇죠. 면류, 뭐 음식에도 다 밀가루 전에도 들어가는데 근데 나중에 돼서 밀가루를 먹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나중에도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최근에는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꽃가루 네. 그 알레르기도 있는데 이 대기질에 꽃가루 정보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꽃가루 알레르기도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도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 보통 빠르면 4월부터 또 5월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아침에 많이 심해요. 그래서 그 꽃가루가 많이 날아다니는 뭐 삼나무라든지 자작나무 또 뭐 돼지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야생 그 꽃들 여기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항상 연중 정확하게 요시에 시작이 돼서 악화됐다가 예. 또 이 계절이 지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 꽃가루 그때 떠다니는 꽃가루가 원인을 확률이 높은 증거죠. 예. 그럼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뭐 다른 알레르기와 달리 콧물이 많이 흐르거나 맑은 콧물, 네. 뭐 다른 것들은 뭐 두드러기 이런 것들을 나는 경우도 있는데 붓거나 근데 예. 꽃가루 알레르기는 딱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지 어디가 붓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기관지가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죠. 기관지에도 기관지 천식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또 피부에 접촉이 되면 피부염, 그다음에 그 눈의 그 결막의 염증을 유발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콧물이 흐르는 것은 맑은 물이 흐르게 되는데 예.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물 털 알레르기 그리고 갑각류 알레르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그냥 불편한 정도고 네. 근데 어떤 것은 불편함을 넘어서 진짜 호흡 곤란까지 여기 뭐 기도가 막혀버리면 부어서 막혀버리면 정말 큰일 나니까요. 목숨을 그렇죠.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은가요? 드물지만 너무나 위험하고 아주 뭐 몇십 분 내에 큰 사망 사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이 필요한데요. 네. 우선은 뭐 원래 천식이 유발되거나 기관지가 좁아지는 기관지 폐색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 과도한 반응일 경우에는 호흡곤란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나필렉시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알레르기 반응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타나서 전신적인 쇼크가 오는 거죠. 어이구. 혈압이 떨어지고 뭐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보통 1시간 내에 호흡곤란과 저혈압, 의식소실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위험하고요. 특히 제일 위험한 게 음식을 먹을 때 사실 가공식품이든 또는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든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뭐 미국에서 가끔 문제가 되는 건 조리 과정에서 맛을 내려고 땅콩가루 같은 걸 조금 맛을 냈단 말이에요. 견과류. 그렇죠. 근데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그걸 먹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급식 먹을 때 뭐 미리 학교에다가 알린다고 하죠. 요즘은 그걸 꼭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것 때문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자기 몸에서 받지 않는 것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체적인 쇼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바로 응급실 가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멀쩡하던 사람이 음식 잘못 먹고서 이게 반응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응급차가 올 때까지. 사실 알레르기 반응이 쇼크가 나타날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면 빠르게 응급실로 이송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혈압을 높이고 그다음에 기도가 좁아진 걸 다시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에 바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예를 들어 산이거나 뭐 이런 곳이라면 우선
평평한 데 높인 다음에 다리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좀 돕고 그다음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이송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평소에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것을 먹으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뭐 조심하시겠지만 그래도 피치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런 대처를 해야겠군요. 네. 근데 치료를 하면 좋은데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좀 경과가 나아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알레르기 질환은 사실 평생 관리한다 이런 측면이 중요한데요. 네. 우선 본인이 원인을 알게 되면 최대한 그 원인을 피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 꽃가루 알레르기 경우는 물론 마스크를 쓴다든지 꽃가루가 많이 나다닐 때 좀 외출을 피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꽃가루 날리는 동안 밖을 전혀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약물 치료는 그 항히스타민제라는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죠. 예, 이제 그래서 이런 약을 먹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비염이 주로 나타난다면 그 비강내에다가 뿌린다든지 또는 호흡기에 문제가 된다면 기도 쪽에 호흡기 쪽으로 뿌리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 이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찾아내서 그것을 주사로 만들어서 낮은 농도부터 농도를 높여가며 오히려 알레르기를 유발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둔감해지게 하는 겁니다. 예. 네, 이제 그런 면역요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그 호흡기 알레르기성 비염 뭐 이런 네. 것 그 좀 증세가 심했거든요. 근데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잦아들었는데 사실 지나면서 먼지가 많은 공간에 노출된 적도 많았거든요. 그 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본인이 처음에는 이물질, 해로운 이물질로 인식을 했다가 거기에 조금씩 면역 반응이 둔감해진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좀 더 자세한 알레르기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네, 호란의 꽃가루 듣고 다음 소식 이어가죠.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인천 석유화학의 홍보사회공헌팀 이일형 부장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벚꽃동산을 개방하는데요. 저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을 우리만 볼 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께 개방을 해서 같이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의미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약 6일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분하였습니다. 인천 시내 벚꽃 명소 5곳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동산에 지금 보시면 인위적으로 조성한 벚꽃 동산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자연미가 좋고 40년 이상 된 벚꽃이 이제 한 600여 주 군락을 이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더 예쁘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한 약 5만 6천 명 정도 이제 다녀가셨고요. 아동 어린이를 위해서 페이스 페인팅, 타투, 각종 공연, 구성원 약 150여 명이 하루에 한 30여 명씩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 찍기 서비스, 안전사고 예방, 잔재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알차게 이제 누리고 가실 수 있는 방법은 음악, 차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물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차 한잔 하시고 부모님, 가족, 친구들 같이 담소나는 힐링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인천에 있는 한 기업 관계자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인천에 있는 한 큰 화학 사기업이 회사 내 벚꽃 동산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죠.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열린 축제였는데요. 40년이 넘은 벚꽃나무가 한 600여 그루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장관이겠죠. 그리고 한 1.5km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사례 같습니다. 지금은 벚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좀 쌀쌀했었고 지난주 초였나요?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어서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축제가 잘 성황리에 마무리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도 괜찮은지 또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에 벚꽃을 제대로 구경을 못해서 어쨌든 관련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분들 의견 그리고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서요.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끝으로 비틀스의 엘렉노어 릭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원석이 보석이 되는 것 같이 큰 기쁨을 느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